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드론 자격증 과정교육, 드론 자격증 과정교육, 자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드론 자격증 교육 과정교육 중에서 무인 멀티콥터 운용의 마지막 단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전에 6강까지 했고요. 이번 강은 제 7강입니다. 7강이고 무인 멀티콥터 운용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드론 자격증 과정 교육 중에서 전체 개괄적인 강의 중에서 무인 멀티콥터 운영에 관한 법률 관계 주요 사항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인 멀티콥터 운용에 관한 과정 단락이고요. 전체 큰 그 주제는 무인 멀티콥터 운용에 관한 거고, 이 강의가 끝나면 지금이 7강이고 8강부터는 비행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항공기상, 그렇죠. 항공기상.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항공 법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항공 법규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비행원리, 항공기상, 항공 법규들이 쭉 나오는데, 항공기상을 제외하고 비행원리와 법률 관계, 이 부분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게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이 큰 단락, 무인 멀티콥터 운용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5번째인 오늘의 강의는 무인 멀티콥터 운용을 위한 법률 관계 주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법률 관계 주요 사항을 보면 무인 비행 장치 취득 후의 비행 절차가 나오죠. 이러한 사항은 우리 드론 기초 운영 과정, 드론 기초 운영 과정에서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드론 기초 운영 과정에 그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이 부분을 보면 또 나와 있고요. 조종자 준수사항부터 드론 비행 절차, 13강, 14강, 10강, 11강은 드론 기초 운영 과정의 항공법이고요. 3강, 14강을 보면 특히 14강에 드론 비행 절차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또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드론 자격증 과정교육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 비행 절차를 먼저 보시면 내가 새로 장만한 드론이 최대 이륙 중량 25g이 넘느냐 안 넘느냐, 이거에 따라서 좌우로 지금 갈라지고 있죠. 최대 이륙 중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페이로드라고 영어로 말하는데요. 이 적재를 모두 했어요. 적재할 수 있는 거를 모두 적재했습니다. 그리고 막 억지로 띄웠어요. 그랬더니 겨우 땄다가 바로 착륙했어요. 그러면 그건 최대 이륙 중량이 아닙니다. 최대 이륙 중량이라고 하는 거는 적절히 이제 무게를 싣고 내가 원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바로 그 중량이 최대 이륙 중량입니다. 뜨자마자 바로 착륙하는 그런 상태는 최대 이륙 중량이 아니죠. 그래서 최대 이륙 중량이 25kg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25kg이 넘으면 최대 이륙 중량이라는 것은 자체 무게, 배터리 무게 포함한 자체 무게, 그리고 비행을 하고자 할 때 임무를 수행하는 무게 있지 않습니까? 농약이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이런 걸 모두 장착해서 25kg이 넘으면 반드시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무거운 기체, 큰 기체는 안전성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또 날릴 때마다 비행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에 반해서 25kg이 넘지 않는 이하의 그렇게 무겁지 않은 기체는 안전성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날릴 때마다 비행 승인을
받아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요. 비행 승인을 날릴 때마다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아무 곳이나 날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행 승인을 받아도 받지 않아도 되지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지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것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kg이 넘든지 안 넘든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항은 사업용이냐 사업용이 아니냐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사업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기체를 가지고 어떤 돈을 버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사업용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냥 취미로 날리거나 또는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내 논에 약을 뿌린다. 이거는 사업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사업용, 사업용인 경우에는 장치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죠. 그런데 비사업용인 경우에는 장치 신고를 해야 될 경우 안 해도 될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죠. 사업용인 경우는 장치 신고를 25kg 넘든지 안 넘든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사업용인 경우에는 장치 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 12kg이 넘을 경우 다시 한번요. 이 숫자가 좀 많이 나오죠. 12kg이 넘을 경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2kg 장치 신고라고 나오죠. 이 기준은 12kg입니다. 12kg. 12kg. 뭐가요? 자체 무게. 최대 이륙 중량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여긴 최대 이륙 중량이 아니고 배터리를 포함한 자체 무게가 12kg을 넘으면 장치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사업용이든 비사업용이든. 아시겠죠? 그런데 12kg이 넘지 않아요. 그냥 자그마한 드론입니다. 자그마한 드론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장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장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작은 드론이 있어요. 이거를 동력을 연결해서 내가 날려요. 날리는데 이걸 나는 사업용으로 쓰고 싶어요. 이거 누가 봐도 12kg 안 넘잖아요. 자, 제 손을 보세요. 제 손보다도 작은 이러한 드론인데 여기에다가 동력을 연결해서 내가 날린단 말이죠. 그런데 나 사업용으로 쓸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요? 장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사업용이니까. 사업용에는 반드시 사업용에는 반드시 장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업용은. 비사업용, 내가 취미로 날리거나 내 논에 그냥 농약 뿌리거나 우리 가족 촬영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최대 이륙 중량이 아니고 뭐요? 무슨 중량이요? 자체 중량이 12kg을 넘으면 장치 신고를 해야 되고 12kg을 넘지 않으면 장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2kg이 넘으면 무조건 장치 신고를 해라.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성 인증은 아까 설명드렸죠. 25kg 최대 이륙 중량 초과하면 안전성 인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조종자 증명. 조종자 증명도 12kg과 관계가 있습니다. 조종자 증명이 12kg을 넘는 기체를 가지고 12kg을 넘는 기체를 자체 중량이죠. 기체를 가지고 무언가 영업 행위를 한다 하면 조종자 증명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12kg이 넘지 않는
가벼운 기체를 가지고 영업행위를 한다 할 때는 조종자 증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 조종자 증명도 마찬가지로 12kg, 12kg 이게 기준입니다. 어떤 12kg이요? 자체 무게, 배터리 포함해서, 배터리 포함해서 12kg이죠. 12kg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죠. 조종자 증명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 장치 신고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요, 25kg 위에 있죠. 25kg은 안전성 인증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 날릴 때마다 비행 승인 받아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렇게 돼 있죠. 다음으로 항공 촬영을 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다 마치게 되면 조종자 준수사항에 따라서 비행해야 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 이거를 비사업용, 나 취미로 날리는데 나는 그냥 멋대로 날릴래, 안 된다는 것이죠. 취미든 아니든 사업이든 아니든 작은 거든 큰 거든 조종자 준수사항은 무조건 지켜라, 이런 얘기죠. 항공 촬영하려면 반드시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25kg, 12kg 이렇게 나왔죠. 22kg 기준은 뭐예요? 장치 신고를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그리고 조종자 증명이 필요하느냐 아니냐, 그 기준이 12kg. 그 다음에 25kg은요,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 날릴 때마다 비행 승인을 반드시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그게 바로 25kg 기준인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 지방 항공청별 관할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항공청별 관할 지역은 서울지방항공청 관할 지역이 있죠. 뭐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남. 전에도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뭐 노탐도 나오고 AIP, AIC 뭐 이런 거 나올 때 글자 그대로 외우기 무척 힘들다고 그랬죠. 이것도 이렇게 외우면 너무 힘들어서 못 외우십니다. 못 외워요. 자, 그 다음에 부산지방항공청도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글자 그대로 외우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못 외웁니다. 외우는 사람도 있죠. 이거 못 외운다고 하면 안 되겠네요. 자, 제주는 제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각 항공청이 왜 필요하느냐, 관할 지역 이런 게 왜 필요하느냐 추후에 다시 배웁니다. 비행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일단 필요합니다. 자, 뒤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외우느냐, 여기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죠. 서울지방항공청 관할지역, 서울지방항공청 관할지역이 서울, 인천, 그렇죠? 경기, 강원, 충청도에 있는 특별시들 이렇게 있죠. 특별시와 뭐 이렇게 직할시들, 충청도, 그리고 전라북도까지입니다. 아시겠죠? 서울, 경기, 서울, 경기, 인천까지 포함해서 서울, 경기권, 강원, 충청권, 전라북도까지, 이게 바로 서울지방항공청입니다. 이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서울지방항공청 관할입니다. 서울지방항공청. 그 다음에 부산지방항공청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부산지방항공청 관할은 경상도 지역, 여기 뭐 직할시 일대 다 포함해서요. 경상도 지역과 전라남도 지역입니다.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전라도 지역이, 북도는 서울지방항공청, 남도는 부산지방항공청 관할인 거죠. 그리고 제주는 제주지방항공청 관할인 거죠.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아주 알아보기 쉽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별 처리 기관들이 있죠. 장치 신고 숫자 기억나시나요? 12kg 이 넘으면 장치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12kg 넘지 않는데도 장치 신고하는 경우 있죠? 예, 그 경우는 바로 사업용인 경우. 예, 장치 신고를 해야 되죠. 예, 장치 신고 및 사업 등록 어디에요? 지방항공청. 그 다음에 안전성 인증은요, 지방항공청을 경유해서, 예, 그 다음에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지방항공청이 아니죠. 교통안전공단 항공교통안전처죠. 그런데 25kg이 넘는 기체를 먼저 위에 장치 신고를 하잖아요. 장치 신고를 할 때 일단 항공청을 경유합니다. 예, 항공청 경유해서 항공안전기술원에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장치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니까요. 예, 일단은 항공청 경유해서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예, 다음으로 조종자 증명. 예, 조종자 증명은 우리 면허증 지금 이제 그 들어온 자격증 과정이잖아요. 이거는 교통안전공단입니다. 항공시험처 교통안전공단에 모두들 회원가입하시고 필기시험 등록도 하시고 실기시험 등록도 하시는 거죠. 바로 교통안전공단입니다. 조종자 증명은. 예, 비행 승인은 당연히 항공청인 것이죠. 각 항공청. 그러니까 장치 신고 및 사업 등록도 하고 비행 승인도 하고 이게 바로 항공청인 것이죠. 예, 공역 관련도 마찬가지로 항공청입니다. 각 항공청, 서울이 아니고 각 지방 항공청, 아까 세 군데 말씀드렸죠. 예, 그 다음에 국방부는 왜 써놨느냐? 우리 항공 촬영 때문에 써놨습니다. 항공 촬영. 국방부가 필요한 이유, 항공 촬영입니다. 자, 항공 촬영. 그런데 서울 지역은 수도방위사령부에다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국방부를 왜 써놨느냐? 항공 촬영을 위해서. 예, 항공 촬영 허가 국방부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서울 빼고요.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이곳에 국방부에 신청하고, 서울 지역을 촬영하고 싶다. 그러면 수도방위사령부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아시겠죠?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서울 상공에서 나 촬영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수도방위 사령부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 자, 취미용 무인비행 장치 신고. 아까 12kg 생각나시나요? 예. 조종자 준수사항은 취미용으로 달려도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예, 조종자 준수사항 뒤에 나옵니다. 또는 우리 드론 기초 운영 과정, 드론 기초 운영 과정에 제 13강, 13강에 조종자 준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종자 준수사항 반드시 지켜야 되죠. 예. 자, 두 번째, 비행 금지 구역. 비행 금지 구역이 어디가 있나요? 예, 비행 금지 구역, 서울상공, 그렇죠? 그리고 원전, 고리월성, 한우람빛, 대전, 그리고 휴전선 인근, 그 비행 금지 구역이죠. 그 다음에 관제권은 뭐죠? 공항이죠. 공항 중심 반경 9.3km. 여기에서는 반드시 허가가 필요하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사항이죠. 예. 그리고 내가 취미용이지만 12kg 넘으면 반드시 장치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용으로 쓸 때는 12kg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다 장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실내에서 비행할 경우에 실내란 말이죠. 실내. 이렇게 우리가 실내에서 비행하는데 그래도 비행 승인을 해야 돼요? 일단은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사방과 천장이 막혀있는 곳에서는 비행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25kg이 넘어도요. 그런데 25kg 넘는 건 굉장히 큰데 실내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경납고 같은 데서는 가능하겠죠.
그리고 적절한 조명이 있으면 야간 비행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예, 당연히 안전성에 문제 없도록 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거 상식적인 얘기죠. 예, 그리고 비행 허가가 필요한 지역, 반드시 비행 허가가 필요한 지역 있죠. 예, 자, 12kg 여부나 비행 목적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12kg은 예, 비행 허가와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비행 허가와는 관계가 없고요. 예, 무조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예, 비행 허가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예, 어디에서요? 비행장 주변 관제권, 공항 주변 9.3km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비행 금지 구역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 예, 서울. 그리고 휴전선 인근 그리고 원전이 있죠.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150km, 150m 위, 예.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서 드론을 날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날리고 있는 곳 반경에서 150m에서 가장 높은 건물 상공의 150m 여기까지는 예, 반드시 비행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아무리 작은 드론이더라도 비행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크기에 관계없습니다. 자, 12kg은 뭐에 걸리는 거죠? 12kg 다시 한번 예, 뭐요? 예, 12kg은 장치 신고, 그렇죠? 예, 장치 신고 그리고 조종자 증명, 예, 면허증, 예, 드론 면허증 그리고 장치 신고 여기에 필요한 게 바로 12kg입니다.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관제권 및 비행금지 구역이 나오죠. 이 관제권은 이렇게 녹색으로 된 부분, 공항들이죠. 예, 그리고 비행금지 구역 동그랗게 돼 있죠. 예, 서울상공 그리고 휴전선 인근, 예, 전부 프로히빗이라 P입니다. 그리고 원전, 고리월성, 한울한빛, 대전. 예. 자, 조종자 준수사항이 다시 나오죠. 조종자 준수사항 반드시 지켜야 돼요. 예. 항공안전법 129조와 시행규칙 130조라고 하는데 이런 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야간 비행 금지죠. 그리고 야간 비행 금지. 그다음에 두 번째 비행 금지 장소를 반드시 지켜라. 이게 바로 관제권. 예, 공항 9.3km. 그리고 P라고 되어 있는 비행 금지 구역. 그다음에 150m 이상 고도, 인구 밀집 지역, 사람 머리 위죠. 인구 밀집 지역과 사람 머리 위 비행 금지입니다. 비행 중에 위험한 낙하물 투하 금지죠. 음주 비행 금지고요. 육안으로 항상 볼 수 있도록 비행해야 된다. 시험 단골 사항입니다.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예. 자, 야간 비행을 그런데 허가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야간 비행은 금지라고 그랬죠. 여기서 야간 비행은 금지입니다. 예, 일몰일출. 그런데 야간 비행을 허가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눈으로 또 육안으로 제6번에 육안으로 장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허가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 비행 승인을 받아라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의 검사 및 검토를 받아라.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오케이 하면 야간 비행 그리고 시야 밖으로 벗어난 비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여기서 최종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예,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드론 항공 촬영 허가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권자는 누구요?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 여기 시험 나오기 좋은 거예요. 이게 드론 항공 촬영 허가는 누구인가? 국방부 장관이죠. 그런데 시험에 어떻게 나와요? 드론 항공 촬영 승인은 누가 하는가? 예, 신청은 누구한테 하는가? 누구에게 하는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허가권자는 국방부 장관입니다.
자, 그런데 신청할 때는 국방부 장관한테에게 우리가 어떻게 신청합니까? 그래서 국방부에 보안암호 정책과에서 담당한다고 그러죠. 이쪽에다 신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촬영 7일 전에 이곳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라 이런 얘기죠. 공공기관, 신문, 방송사 사용 목적일 경우에는 대행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촬영 그 공공기관, 신문, 방송사 사용 목적일 경우에는 대행업체가 아닌 직접 신청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신문, 방송사에서는 외주준 업체에서 하지 말고 SBS에서 하기로 했으면 SBS 너희들이 직접 신청해라 이런 얘기죠. 공공기관, 국토교통부에서 촬영하고 싶어요? 그러면 외주준 업체에서 하지 말고 국토교통부 너희들이 직접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반 업체의 경우는 모험 발주자 원칙이지만 대행업체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일반 업체인 경우에는 이를테면 우리 중원대 학교에서 촬영을 하겠다 하면 이런 경우는 대행업체에서 신청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상공은 드론 자유롭게 날릴 수 없어요.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랗게 된 부분들이 있죠. 여기 지역 이름들이 별내 IC하고 서지 쪽 광나루 비행장하고 이런 지역들은 드론을 우리가 마음껏 날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되겠죠. 이 지역을 벗어나면 큰일 납니다. 후에 다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 화면에 UAV 그러니까 초경량 비행 장치 드론을 마음껏 날릴 수 있는 그 운용 공간 공역입니다. 이곳에서는 마음껏 날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전에 한참 오래 전이지만 2013년쯤 되나요? 그때 이제 그 수도방위 사령부 이쪽에서의 협조 공문 관련 내용입니다. 한참 지난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것이고 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죠. 4월 15일 군 헬기가 격추 사격을 위해 출동했다고 그러죠. 무시무시합니다. 여기 5월 8일도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는데 군 헬기가 격추 사격을 위해서 출동했대요. 무시무시합니다. 자, 군 헬기가 격추 사격을 위해서 출동을 했어요. 만약에 격추시켰으면 어떻게 되나요? 격추시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뒤에 다시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습니다. 밑에 여기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P73 공역 내에서, 그러니까 서울 상공이잖아요. 서울 강북 이 상공 내 기타 비행 활동 서울 지역은 수도방위 사령부 승인 없이는 절대 불가하다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서울에서 날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수도방위 사령부의 승인을 받아라. 시험 문제 잘 나오겠죠? 국방부 장관이 아니고 서울상공 누구요? 수도방위 사령부입니다. 거기서 수도방위 사령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 이를 위반할 때는 격추 사격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때 발생한 손실, 격추를 시켰어요. 그럼 밑에 잔해가 떨어지겠죠. 지나가다 사람 다치고 물건 망가지고 차량 망가지고 했어요. 그 손해배상은 누구한테 가요? 드론 날린 사람한테 간다 이런 얘기죠. 아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여기서 알아야 되죠. 서울 상공에서 날리고 싶으면 누구의 승인을 받아요? 수도방위 사령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손해 비용은 누가 격추된 다음에
누가 담당하느냐, 누가 떠안게 되느냐, 드론 조종자가 떠안게 됩니다. 예. 이렇게 쭉 나오죠.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해서 나오고.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잘못되어 있어요. 초경량 비행체 115kg 이하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부분만 맞죠. 사람이 탑승할 경우에는 115kg 이내고 사람이 타지 않으면 초경량 비행체는 바로 이 중간이죠. 150kg입니다. 예, 그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예, 사람이 타지 않을 경우에는 초경량 비행장치는 115kg 이하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동력 장치들 있잖아요. 우리 드론이라고 일컫는 것들은 150kg 이하가 바로 초경량 비행장치인 것입니다. 예, 여기 빨갛게 돼 있죠. A공역, B공역하고 돼 있는데 여기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완충 구역이라고 돼 있죠. 여기 시계 비행로가 있고 이 완충 구역에 리스트릭트라고 비행 제한 구역들인데 이 구역에서 날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수도방위 사령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여기 다시 나와 있죠. 수도방위 사령부 승인 여부 검토 이렇게 나와 있죠. 어디에서요? P73 AB 공역은 바로 강북 지역. 그 다음에 P73 완충 구역. 이 구역은 바로 그 비행 제한 구역인데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울 시내 상공에서 날리고 싶으면 누구의 승인을 받아요? 수도방위 사령부. 아시겠죠? 예. 자. 그다음에 항공 촬영과 비행 승인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나와 있죠? 항공 촬영과 비행 승인은 별도 사항이에요. 내가 비행 승인 받았으면 항공 촬영 마음대로 해도 된다. 절대 아닙니다. 나 항공 촬영 승인 받았어. 그럼 비행 승인 안 받아도 된다. 그게 아니죠. 별도의 사항이에요. 각각 받아야 돼요. 항공 촬영은 누구예요? 국방부 장관, 국방부의 허가를 득해라. 그런데 서울상공이면 어떻게 해요? 수도방위 사령부인데 다시 살펴볼까요? 항공 촬영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날리고 싶으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촬영이라는 말이 안 나와 있어요. 서울 상공에서 날리고 싶으면 날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수도방위 사령부 사령관에게 위탁한다고 여기 써져 있죠. 공역에서의 권한을 국방부 장관에게 또는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비행 승인을 받고 싶어요. 금지구역에서 금지구역이든 아니든 비행 승인을 받고 싶어요. 이거는 비행 승인에 관한 거는 공역에 관한 것이므로 우리가 지방항공청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공 촬영을 하고 싶으면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만 받느냐? 그게 아니죠. 서울 지역 상공에서 촬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항공 촬영에 관한 거는 국방부 장관의 허가 사항이지만 서울 상공이므로 서울지방항공청이 아니고 수도방위 사령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수도방위 사령부의 허가를 받을 때 왜 드론을 날리는지를 또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받는 것입니다. 어차피 국방부 장관의 항공 촬영 허가를 받지만 수도방위 사령부의 승인을 일단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국방부 장관의 허가서를 첨부해서 비행 허가를 다시 또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공 촬영이 목적이다. 그러면 항공 촬영 허가부터 받아라 이런 얘기죠. 항공 촬영 허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고 그 다음에 지방항공청의 비행 승인을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좀 특별하다, 특이하다 이런 얘기죠. 수도방위 사령부의 승인을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상으로 우리가 드론
자격증 과정 교육에서 드론 무인 멀티콥터 운용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비행 이론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